이번 시간에는 우리 결함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함이라는 거요. 결함이라는 건 뭘 얘기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나를 개발할 때 개발하는 과정마다 테스트를 할 거예요. 또 소프트웨어가 이제 완성이 다 되고 나서도 또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게 아닌데 뭐 이상한데 그런 것들은 다 결함이에요. 결함.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거, 그리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개발자가 이제 설계한 것과 다르게 이제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결과가 발생되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결함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예상한 그 결과가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간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결함이죠. 그리고 업무 내용과 이제 불일치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결함이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변경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이제 모두 다 결함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거랑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이상한 메시지가 뜨거나 하는 것들 싹 다 이제 결함이에요. 결함. 그래서 이런 결함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결함 같은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결함만 따로 이제 모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결함 관리예요. 자, 그럼 결함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 좀 보자고요.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양받아서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해서 이제 그 아파트 만들어진 거, 새로 만들어진 그 아파트에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집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얘기해서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입주할 그 집에 가서 이제 뭐 방은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는지, 벽지는 제대로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에 물은 잘 나오는지, 물은 또 잘 빠지는지, 그리고 화장실에 만약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뭐 깨진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 가스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 문이 있는데 방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닫히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결함이잖아요. 결함.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소리가 안 나.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결함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결함이 있는 부분을 찾아갖고 이제 관리실에다가 얘기해주면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이제 AS 전부 다 해주겠죠. 근데 우리 집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대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은 그 시행사 쪽에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결함 관리예요. 그게 결함 관리. 그럼 만약에 우리 집에 가스가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AS 신청하게 되면 수도 공사하던 아저씨가 와서 우리 집에 가스를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집에 방문이 잘 안 닫혀요. 안 닫히는데 화장실 공사하던 아저씨가 우리 집 방문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해당 담당자가 있겠죠. 그 해당 담당자한테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이제 AS 해줘라. 어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담당자를 전부 다 배정하고 다 하겠죠. 그런 게 이제 결함관리 프로세스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결함관리 계획을 먼저 세워요. 이 결함관리 계획을 세울 때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공사할 때 참여했던 모든 전 사람들이 다 와서 전부 다 이제 AS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함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결함관리 일정을 먼저 세워요. 뭐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결함관리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S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AS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고쳐주겠습니다. 그런 이제 일정 같은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때 이제 AS 해줄 그 인력도 우리가 따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건지 그 업무 프로세스도 확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의 결함관리 계획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을 다 알려주고 언제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결함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전부 다 이제 연락을 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세대에서 발견된 결함이 있어요. 그 결함을 결함관리 데이터베이스에다 이제 싹 다 이제 등록을 합니다. 어떤 세대는 수도가 이상하다고 하더라. 어떤 세대는 전기가 이상하다고 하더라. 어떤 집은 이제 바닥이 타일이 잘못 깔려 있다고 하더라. 어떤 집은 방문이 잘 안 닫힌다. 어떤 집은 샤시 창문이 깨져 있더라.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결함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싹 다 등록을 시켜요. 그걸 보고 이제 결함 기록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함 기록이 끝나면 수도는 이제 수도 공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AS 해줄 사람이 따로 있고, 전기는 전기 AS 해줄 사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각의 사람들이 등록된 그 결함을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해요. 그때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사용자가 실제 사용할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잘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결함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해서 그 결함 같은 것들을 싹 다 이제 검토를 하고 그 결함을 수정할 개발자한테 전기공사 했던 사람한테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결함 검토요. 그래서 담당자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이 집은 전기 이게 잘못됐으니까 네가 가서 봐줘. 네가 가서 AS 해줘.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개발자한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줘요. 전달하게 되면 그 개발자는 전달받은 그 결함을 이제 가서 이제 수정을 해주겠죠. 그 집에 가서 전부 다 이제 고쳐줄 거예요. 그럼 이제 테스터라는 사람이 그 개발자가 이제 수정을 다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수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요. 진짜 이거 제대로 고쳤나 안 고쳤나 확인하고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이제 결함 재확인이요. 이런 것들을 싹 다 결함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별로 결함 유형이 됐든 발생률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대시보드가 됐든 게시판 형태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 이걸 보고 결함 상태 추적 및 모니터링 활동이요.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시보드라는 거는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상황판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판 대시보드를 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AS가 진행이 됐구나.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AS가 진행이 됐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전부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이제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된 그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고 결함 관리를 이제 종료해 주면 돼요. 해서 결함을 전부 다 이제 AS를 다 해줬다. 그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결함이 이제 몇 개가 이제 발생을 했고 어디서 결함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함 관리를 할 때 이런 절차대로 우리가 결함을 관리하는구나.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하실 때 순서가 그렇게 헷갈리지도 않을 거예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상태 추적이요. 말 그대로 결함에 대한 그 상태를 추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만약에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의사를 만나고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한 대 빵 맞고 집에 왔어요. 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이제 뭐 좀 심각한 그런 단계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제 얘기하겠죠. 이 약 먹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만납시다. 아니면 2주 뒤에 다시 만납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도 이제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CT 촬영이라든지 MRI가 됐든 뭐 그런 것도 이제 검사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해서 테스트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결함들은 지속적으로 상태 변화를 이제 추적하고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발견된 그 결함에 대해서 결함관리 측정 지표의 속성값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제 어떤 결함이 발견될 수 있는지 그런 모듈이 됐든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것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함 관리 측정 지표라 그랬는데 그 지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함의 분포, 추세, 에이징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분포라는 거는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그 결함의 수를 측정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추세라는 거는 그 결함수의 이제 추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거고 에이징이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결함 상태로 지속되는 그 시간을 이제 측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결함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 관리 측정 지표에는 분포, 추세, 에이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추적 순서요. 맨 처음에 이제 결함을 이제 등록을 먼저 시켜야 되겠죠. 그때 이제 테스터가 됐든 품질 관리 담당자가 있겠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된 그런 결함 같은 것들을 이제 등록한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결함 등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함을 이제 등록을 시켰으면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해서 등록된 결함이 이제 테스터가 됐든 품질 관리 담당자가 됐든 프로그램 리더가 됐든 아니면 담당 모듈 개발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검토된 그 상태를 보고 얘기해요.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건 우리가 아니야. 이거는 잘못 테스트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결함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검토를 했을 때 이거는 금방금방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결함이야. 아니면 이거는 장시간 동안 이제 고쳐야 되는 그런 결함이야. 아니면 이거는 나중에 결함을 이제 고쳐도 되는 그런 내용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류도 시켜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우리 결함 검토요. 그렇게 이제 결함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싹 다 이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 결함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됐든 아니면은 문제 해결 담당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결함을 할당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결함 할당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당 담당자, 문제 해결 담당자, 개발자가 이제 결함을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정을 완료한 상태가 이제 결함 수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조치 보류요. 보류요. 얘는 이제 언제 하냐? 결함을 이제 고치려고 이제 개발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이거 수정이 지금 당장은 이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서 연기된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결함 조치 보류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조건 전부 다 보류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 순위가 됐든 일정이 됐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시 재오픈 준비 상태인 거를 보고 우리가 결함 조치 보류라고 해요. 이거는 뭐 우선순위 따져보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돼.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보류시켜 놓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재오픈해서 다시 결함을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 그런 상태를 보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종료요. 종료라는 거는 이제 결함이 해결됐다. 그거죠. 해결돼서 테스터가 됐든 품질관리 담당자가 이제 종료를 승인한 상태. 그 상태를 보고 결함 종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터가 됐든 프로그램 리더가 됐든 품질관리 담당자, 이 사람들이 결함이 이제 종료된 것들 있죠. 그런 결함을 검토해서 이제 결함이 더 이상 아니다. 이거는 다 고쳤다. A에서 끝났다. 그렇게 이제 판명한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결함 해제라고 합니다. 이런 순서에서 이제 결함을 추적하는구나.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결함의 분류요. 결함을 이제 분류할 때 시스템적인 그런 결함도 있을 수 있고요. 기능상 이제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GUI, 화면 설계 단계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문서에 의한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결함이라는 거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됐든 데이터베이스 처리에서 이제 발생된 그런 오류, 그런 결함을 보고 우리는 시스템 결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결함이라는 거는 기획이 됐든 설계가 됐든 업무 시나리오가 됐든 이런 단계에서 유입된 그런 결함을 보고 우리는 기능 결함이라고 해요. 기능 결함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기능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예상하고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상한 거랑 실제 결과가 불일치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기능 결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GUI다 그러면 GUI는 사용자 화면 설계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결함을 보고 우리는 GUI 결함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문서 결함이다 그러면 기획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개발자 간에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명세서, 문서를 가지고 하죠. 그때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기록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된 그런 결함,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문서 결함이라고 해요. 우리가 문서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이해하는 정도 다르고 한 가지를 봤을 때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그런 결함을 보고 우리가 문서 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은 시스템, 기능, GUI, 문서 결함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함의 심각도요. 심각도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발생한 그 결함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그 치명도를 나타내는 그 척도를 보고 우리가 심각도, 그렇게 이제 불러요. 보통 이제 하이다, 미디움이다, 로우다 해서 보통 이제 세 단계로 나눠요.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치명적이다, 주요다, 이제 보통이다, 경미다, 단순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로 이제 분류도 시키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하이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라는 거는 아예 그냥 작동이 불가능한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하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움이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확한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미디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흐름상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미디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로우는 약간 이제 불편한 정도? 만약에 화면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로그인했을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인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오타가 난 정도? 그리고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되는데 메시지가 출력이 안 돼요.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메시지 출력이 원래는 돼야 되는 건데 안 된다.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로우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결함의 심각도에는 이런 게 있구나. 심각도가 이런 거구나.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그런 치명도를 나타내는 그 척도를 보고 우리는 결함 심각도라고 한다. 요 개념 잘 잡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우선순위요. 우선순위는 어떤 거 먼저 이제 처리할래? 그거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발견된 그 결함을 이제 처리를 할 때 그 신속성을 나타내는 그 척도를 보고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중요도, 심각도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이 우선순위는 보통 이제 결정적이다, 높음이다, 보통이다, 낮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던가, 아니면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주의를 요망한다, 아니면 대기 상태다, 아니면 개선 권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함 관리 도구요. 우리가 이제 결함 관리를 할 때 이제 도구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때 이제 멘티스라는 것도 있고 트랙이라는 것도 있고 레드마인이라는 것도 있고 버그질라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멘티스라는 거요. 멘티스라는 거는 결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결함 관리 도구가 우리 멘티스요. 멘티스라는 거는 이제 결함도 관리해주고 이슈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관리하는 그런 도구예요. 여기서 이제 이슈를 관리한다 그 얘기는 하나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 단위별 작업 내용을 전부 다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결함 추적도 가능한 그런 도구가 우리 멘티스라는 그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랙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트랙이라는 도구는 결함 추적은 물론이고 결함 같은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우리 트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마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레드마인이라는 거는 프로젝트도 전부 다 관리할 수 있고요. 결함 추적이 가능한 그런 도구가 우리 레드마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버그질라라는 것도 있어요. 버그질라라는 거는 결함을 신고도 하고 확인도 하고 처리 같은 것들을 해서 결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우리 버그질라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결함의 심각도가 됐든 우선순위가 됐든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함 관리 도구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결함을 이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발견된 이런 결함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결함이 뭔지, 그리고 결함 관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결함 추적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결함 관리 이제 측정 지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